기독교 한국침례회 교단신학교인 한국침례교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총회로부터 인준을 거부당한 김병철 이사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교단 결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침신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이 교육받기 어렵던 시절 최초로 남녀공학 제도를 도입했던 서울신학대학교가 중앙성결교회 후원으로 여자 생활관을 재개관했습니다. 일찍부터 여성 사역자를 배출했던 전통을 되새기며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해온 한국 베델 성서연구원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은 한국교회를 위해 재직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선보인 베델 성서연구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CBS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제112차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에서 금품 선거 의혹으로 인준이 부결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병철 이사장이 오늘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교단 결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침신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난달 열린 제112차 총회에서 침신대 김병철 이사장의 인준을 부결했습니다. 지난 2월 이사장 연임 선거를 앞두고 김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에게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금품 선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침신대 법인이사회는 자체 감사 결과 김병철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에게 차등적으로 70만 원과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30만 원 상당의 한우 등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총회가 이사장 인준을 부결함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법인 제187차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장 사임에 따른 후임 이사장 선임에 관한 안건과 총장 대행 선임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임이란 말이 무색하게 김병철 이사장이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침신대 측이 총회 결정을 거부한 셈입니다. 김병철 이사장은 8명의 회의 참석 이사 중 6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선 김병철 이사장의 자진 사퇴와 이사회 해산을 촉구하는 침례교 목회자들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이사회 소집이 교단의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정 청탁성의 선물을 받은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의제를 결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자신을 조사했던 2인 감사 임기가 끝나는 24일을 지나서 그 의도가 불순하게도 오늘 25일 날짜로 187자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고 교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소집시킨 이 불법 이사회를 당장 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김병철 이사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향후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침례교 총회 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커녕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조사해 전국 대의원 앞에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취재진은 이사회 결정에 대한 김병철 이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단 총회 결의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향후 침례교단 안에서 침신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중앙성결교회 후원으로 여자 생활관을 전면 수리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공학 제도를 도입한 학교로 이번 여자생활관 재개관을 계기로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녀공학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는데 경성성서학원의 남녀공학제도 도입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성성서학원에서 공부한 여성들은 전도부인이라 불리며 헌신적인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경성성서학원을 통해 배출한 졸업생이 모두 130명이었는데 이 중 여성이 63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서울신대 여자생활관 재개관에 성결교회 첫 교회인 중앙성결교회가 수리비를 전액 지원한 것 역시 의미가 남다릅니다. 중앙성결교회는 교인들의 정성어린 헌금 7억 원을 서울신대에 기부했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학생들이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원했다며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활관 안에서 우리 여성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도 하고 또 경건 훈련도 하고 또 좋은 습관도 길러가는 그런 좋은 도장이 되면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 재개관한 여자생활관은 지상 5층 규모로 모두 11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서울신대는 최초로 남녀공학제도를 도입한 학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여자생활관 재개관을 위해 노력한 중앙성결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생활관은 그동안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던 큰 어떤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이 안에 그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이제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참 총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로서 명목이 없었는데 새롭게 단장한 생활관을 본 여학생들도 낙후된 시설이 깔끔하게 수리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온이 잘 안 됐어가지고 욕실이 추워서 이제 학우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진행하면서 보온도 확실히 잘 되고 다른 학우님들도 이제 좀 따뜻한 곳에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서울신대 여자생활관은 3대에 걸쳐 한국 선교에 헌신한 길보른 가문의 선교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길보른 생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울신대는 더 좋아진 환경에서 훌륭한 여성 사역자들이 배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들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코로나가 풍토평화되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재개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초교파 성서 연구기관인 베델 성서연구원이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비대면 베델 성서 지도자 강습회를 엽니다. 송주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재직의 자세를 이 한 장의 그림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기 부분에서는 왜 사람들은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는지, 자신이 겪은 기분 좋은 섬김과 불쾌한 섬김은 없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베델 성서연구원이 새롭게 선보인 베델 성서연구 재직훈련편 내용입니다. 베델 성서연구원의 가장 모태가 되는 교재는 성서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편, 신앙편, 자녀교육편 여러 가지 교재를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재직훈련편, 교회에 재직된 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일꾼으로 새롭게 훈련하자고 만든 교재입니다. 한국 베델 성서연구원은 1974년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개원한 국내 대표적인 초교파 성서연구기관으로 성서, 생활, 신앙, 구원, 예배, 자녀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교회에 보급됐습니다. 48년 동안 45개 교단 16,000명의 목회자, 47만 명 성도가 베델 성서를 배웠습니다. 올해 베델 성서 지도자 강습회는 코로나19로 중지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게 됐습니다. 엔데믹 시대 제자 양육에 고민이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강습회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사모 등을 대상으로 새로 임명되는 장로와 권사,
집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를 교육합니다. 임명만 되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훈련과 준비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임명되다 보니까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졌는데 내가 재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영성으로 섬기는 교회 일꾼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강습회는 구체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루터대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아이 엄마가 된 김가영 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축하금 200만 원과 아이 진료비 100만 원, 매달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합친 40만 원입니다. 이마저도 2022년생 기준으로 영아수당은 생후 24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아이가 만 나이로 2살이 됐을 때의 지원금은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부모 부담은 더 높아집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들긴 하거든요. 물가도 많이 올라서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상당해 지원금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둘째 아이는 10일 정도 갔었는데 25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산후조리원이 이제 굉장히 고가의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평범했던. 저출산 정책이 무색하게도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로는 6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 출산율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플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제일 부모로서 제일 미안해서 아이 아플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커서 제 시간이 생겨서 복직을 생각할 때쯤이 되면 나이가 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되거든요. 정책 같은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문가들도 부모의 관심은 출산을 넘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맡겨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이들 한두 명밖에 낳지 않는 지금, 정말 한 명도 낳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지점도 또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성경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양병희 목사는 전 세계 7,376개 언어 중 아직 3,524개 언어의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며 교인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성경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인 헌금을 12월 성서주일을 맞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9월 열린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매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2024년 개회 예정인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장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로잔대회는 겸손함과 정직함, 단순함이 필요하다며 로잔대회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함께 듣고 모이고 행동할 기회를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합니다. 대회에는 200여 국가 5천여 명의 글로벌 선교 리더들이 참석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회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2023년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강릉 일원에서 진행하며 75개국 400여 팀 2만 5천여 명의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종교 분야 종목에 교회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세계 합창대회는 독일 인터클루트 재단에서 주관하는 아마추어 합창대회로 2000년 오스트리아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회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오는 30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청년들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서울과 경북 영남권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합 예배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오는 30일부터 11일 동안 전도축제 블레싱 2022를 진행합니다. 블레싱 2022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진행하며 현장 집회에 초대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산하 EDI 전도제자훈련원이 다음 달 1일 800만 노크 전도운동 비전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800만 노크 전도운동은 온라인 전도 플랫폼과 전도 카드를 통한 전도운동으로 내년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가 오는 31일 경기 광주에 있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기독교 박물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경찰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로 서울교경협 선교 담당 지춘경 목사가 발제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